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1등의 편에 서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가 뜨면서 AI 두뇌 격인 칩 시장의 경쟁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는 HBM이 각광받으면서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프로세서에서는 인텔이 지고 엔비디아가 급부상했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가뜩이나 그 CPU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X86 진영에서는 AMD에 치이고, 또 새롭게 ARM 기반 프로세서 진영이 부각되면서 이중고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제는 AI 시대를 맞아서 CPU 자체의 존재감이 GPU에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텔의 칩질러라는 표현을 쓰기도 현실에서는 괴리가 느껴질 정도로 사세가 급격히 위축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TSMC 웨이저자 회장과의 만남이 발단이 됐습니다. 하이닉스와 TSMC 간 연합을 말하려면 엔비디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최태원 회장과 웨이저자 TSMC 간 회장 간 만남과 인텔의 부진, 엔비디아의 급상승이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결국 1등은 1등끼리만 손잡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삼성이 최근 부진한 것도 결국은 엔비디아의 HBM 수요를 빨리 잡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1등은 절대 2등과 손잡지 않은 것이죠. 특정 분야 1등은 결국 다른 분야 최고와 손을 잡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야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웨이저자 회장은 최근 류더인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 의장으로 최근에 공식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동을 통해서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더구나 두 기업은 내년인 2025년 개발이 마무리되는 HBM4를 통해서 더 밀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HBM의 탑티어는 단연 하이닉스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삼성이 HBM 공급자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의 맨 아래 베이스 다이를 TSMC 5나노에서 만드는 만큼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삼성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치고 싶을 것입니다. TSMC도 베이스 다이까지 삼성이 다 만드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HBM4에서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파트너인 TSMC가 삼성 HBM의 베이스 다이까지 만들지, 아니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는 달리 삼성은 베이스 다이를 포함한 전체 HBM을 다 자체적으로 만들지 지켜볼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TSMC로서는 엔비디아에게 패키징에서 용이성을 이유로 삼성의 베이스 다이도 직접 만들겠다는 입장을 개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HBM4 개발이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서 최태원과 웨이 저자의 해동은 의미심장하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GPU를 막아서기 위해서 AMD, 인텔이 최신 GPU를 선보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 GPU 추격자들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싼 가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텔만 해도 이번 대만에서 열린 컴putex 행사에서 가우디 3를 엔비디아 호퍼100, H100과 비교하면 가격이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으로 보면 H100의 경우는 하나 5천만 원에 달할 만큼 비싼데도 잘 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AMD나 인텔이 추격자로서 경쟁력이 딸린다는 뜻의 다름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시장 조사업체 존 패디 리서치가 발표한 올 1분기 기준 독립형 GPU, 개별 GPU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엔비디아가 88%나 됩니다. AMD는 12%, 인텔은 처참하게도 0%대 점유율입니다. 사실상 점유율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은 셈이죠. 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에는 엔비디아가 80%였는데요. 1분기 만에 8%포인트가 뛰었습니다. AMD는 7%포인트가 급감해서 19%에서 올 1분기 1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인텔은 1%에서 0%가 된 것입니다. 올 1분기를 1년 전인 2023년 1분기와 비교하면 인텔은 4%에서 0%가 된 것이고, 그만큼 인텔의 현재 상황은 위기 그 자체, 벼랑 끝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그 대만 컴putex 행사에서 펩 겔싱어 인텔 CEO는 GPU뿐만 아니라 CPU 로드맵도 대거 내놨는데요. 올해 루나 레이크와 에로 레이크를 출시하고 내년인 2025년에는 1.8나노로 만든 팬더 레이크를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인텔은 올 연말에는 MS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칩도 인텔 1.8나노에서 만들어 내놓는다는 보관이지만
지금 CPU보다 쓰임새가 커지면서 프로세서 중심을 바꿔놓은 GPU 시장에서 인텔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마스터 플랜에도 힘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인텔이 CPU와 파운드리에서 얼마만큼 향후에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주력인 프로세서에서 확연히 수세로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 사업인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인텔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 대형 사모펀드의 아일랜드 파운드리 지분 49%를 팔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매각을 통해서 인텔은 110억 달러를 수용하게 됩니다. 110억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인텔로서는 팹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 파운드리 팹에 아일랜드에 있는 팹의 지분 매각을 한 셈인데, 주력 사업에서 부진하면 할수록 이런 식의 투자 유출을 위한 지분 매각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텔의 행보 하나하나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이런 지분 매각 소식도 지금 현재 인텔의 처지를 두루 고려해 볼 때 기분 좋은 소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HBM 납품처와 관련해서도 포트폴리오를 확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AMD, 인텔을 비롯해서 브로드컴, 메이저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메이저 업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쪽으로도 HBM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납품처는 엔비디아입니다. 이곳을 뚫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하이닉스와 TSMC는 이미 아직 엔비디아 성 밖에 있는 삼성을 의식해서 해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베이스 다이를 놓고 서로 밀착하면서 삼성이 들어올 여지를 가급적 줄이려고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미묘한 역학관계를 잘 봐야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엔그리디아로 불리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탐욕적이라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미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법무부가 AI 분야가 소수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지배적인 기술 회사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의 견제가 감독 당국의 제보로 이어져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존 패디 리서치 올 1분기 GPU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도 인텔이 사실상 점유율이 제로였는데요. AMD도 직전 분기 된 게 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른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이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잘 나가는 것 자체가 이 감독 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상황으로 지금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경쟁업체의 견제와 질시가 공권력 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